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평균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4차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가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 대상이죠.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75살 이상 고령층 다음 달부터 고령층에게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파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위에도 65세 이상 분들 그리고 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종사자분들, 또 치과 한방병원 약국 이런 보건의료인, 그리고 학교의 저학년 교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접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2분기 접종 계획을 포함해서 상반기에 1차 접종자가 1,200만 명이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갑자기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다면 백신이 과연 공급될 수 있을까? 뭐 백신 보릿고개 이런 말도 나왔던데 백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백신이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파이자 백신입니다. 예. 지금 계약된 상태대로 순차적으로 도입만 된다면 1,200만 명을 접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입된 백신들을 보관하고 또 이 접종 기관으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백신 접종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3일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접종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아무래도 불신이 좀 덜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보니까 예. 이 백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접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생기는 이상 반응이 이게 부작용이냐 아니냐 하는 건 문제인데 백신을 맞은 뒤에 이제 사망한 걸로 신고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중에 14명은 사망 원인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온 거죠. 이거는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저질환이 진행을 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호자들이 동의한 경우에 유족들이 동의한 경우에 이제 부검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3억 명 이상이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 가운데 사망 사례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이 백신과 인관성이 있는 그런 사망 사례가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혈전 문제가 또 제기돼서 뭐 유럽 몇 나라에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접종을 중지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도 이제 곧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가 이 혈전과 관련된 이상은 이 혈액 이상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접종을 중단한 나라도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 일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당되는 백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백신과 인과성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인과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다시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가 드러났다고 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겠어? 다 숨기겠지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함께 검증위원회에 가고 자문위원을 하면서 다 그거는 걸러낼 수 있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이건 뭐 이 지금의 어떤 이상 반응이나 또는 특히 이게 심각한 이상 반응을 숨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런 검증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그 검증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잠깐 300명대로 내려갔지만 이게 잠깐인 듯 여겨지니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뭐 400명 그 선에서 늘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러다가 진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평균 확진자 수가 차츰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재생산 지수도 1.07 정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4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평균 400명대 확진자 수를 200명대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행 수준을 이렇게 하향세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는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단기 이 대책으로 이렇게 200명 초반대까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주 내지 2주 이내에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강화되는 영역의 그 방역 대책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준식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